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네,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나오죠. 이제 다 나왔나 싶을 때쯤. 음. 오늘 뭐 이렇게 이 단독 GV를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뭐 사실 홍보사에서 부탁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런 계획은 아니 뭐 주연도 아닌데 단독 GV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저의 명 연기를 여러분들과 꼭 함께 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영화에 좀 다른 롤로 참여를 또 몇 번 했었는데 그 음악 감독으로 두 번 이제 했었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럴 기회가 평소에는 없으니까 이런 그냥 핑계로 그냥 얼굴 보자고 이렇게 저기 오시라고 한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뭐 팬미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그 계기가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뵙는 거죠. 사실 저는 영화를 제가 자진해서 드리는 얘기는 짧게만 하고 뭐 질문을 받고 이렇게 좀 제 일방적으로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 질문 받고 이렇게 궁금하신 거 좀 대답해드리고 이런 게 저는 좋아가지고 저의 모두 발언은 이제 짧게 하고 질문 받을게요. 네. 저는 영화를 이제 두 번째 봤는데 그 영화를 찍으면은 뭐 영화를 만들면 이제 그래서 영화 제작 과정에 몇 번 참여를 했다 보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정식 시사회를 하기 전에 기술 시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부 시사죠. 거기에 이제 참여한 그 주요 배우들이랑 주요 스태프들이랑 이제 뭐 제작사분들이 해가지고 기술 시사를 먼저 하고 뭐 어떨 때는 그거를 기술 시사 이후에 조금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 기억으로 밀수 때는 좀 기술 시사 이후에 좀 수정이 됐던 것도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더 재밌었어요. 그때 기술 시사 때 누가 계셨나요? 같이 만든 분이 아니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이 정도로 영화에 출연을 하는 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 꼴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뭐 대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느라고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고도 제대로 못 본 상태로 좀 홍보를 좀 다녔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건 제가 불러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보다 괜찮은데 뭐 이 생각하면서 좀 봤고 그 기술 시사 때는 내가 그래 뭐 영 막 너무 이상하진 않구나 뭐 이렇게 신마다 이렇게 약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배우님들이랑 그 영화를 찍었는지 좀 원래도 알았지만 좀 절감이 좀 됐고 특히 배두나 배우님의 그 어떤 설득력 어떤 무슨 씬으로 들어가도 사실 이게 되게 가상의 상황이고 되게 사실 어떤 설정은 누군가에겐 무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설정인데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그 표정과 말투와 이런 걸로 다 설득력을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현장에서 근데 진짜 같은 경력 있는 사람처럼 대해 주세요. 그래서 기아 씨 원래요 잘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했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게 2019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 2018년 말에 제가 장기하 얼굴들을 마무리를 하고 2019년에는 제가 쉬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봄에는 제가 혼자 해외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로 오늘 보니까 이균 박사가 전화를 하듯이 장기하 씨 영화 찍을 생각 없어요? 이런 전화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말씀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왜 나보고 영화를 찍자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촬영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저는 행복했고 많이 배우기도 배워서 그 후에 제가 낸 그 음악들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때 배운 것들이 도움 많이 줬고 그리고 희한하게 그 사이에 그 장기 얼굴 마무리하고 이제 솔로로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 시기에 희한하게 다른 경로로 이제 영화 쪽에서 뭔가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좀 받게 돼가지고 영화 음악 감독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실제 바이러스가 저희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바이러스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걸 찍은 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좀 가상의 상황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고 나서 한참 또 이렇게 지나서 개봉 안 하는 건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정말 또 이균 박사에게 전화가 오듯이 바이러스 개봉을 한답니다 라고 이제 두세 달 전인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생전 처음 무대 인사도 해보고 음악 감독은 무대 인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그 택선이가 감염돼서 여러 가지 소동을 겪고 다시 뭔가 어떤 흔적을 가진 채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오늘의 이 행사가 이 바이러스 공식 홍보, 그러니까 출연 배우가 참여하는 행사로서는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참 좋은 추억이었다라는 제 그 개인적인 감상이 있었고 뭐 이 정도로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그 질문을 하시면은 뭐 선물 조그만 선물을 드리죠. 그 엽서 세트랑 이 바이러스 엽서 세트랑 그 키링이 좀 예쁘게 나왔어요. 그거를 아마 드릴 겁니다. 많이 계시네요. 많이 받으시겠네요. 여기 그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장기하 배우님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작된 시기를 감안하면 되게 예언 맛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시 손석구 배우님이나 염혜란 배우님 또 너무 반가운 얼굴이 나왔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카더가는 까지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전화 받았던 그 이균 배우님 그 김윤석 씨한테 처음 캐스팅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 좀 어떤 동기부여를 좀 갖고 여기에 임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마지막에는 누가 봐도 장기하님이 꼬셔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정원 씨도 어떻게 좀 꼬심을 당했는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는 이제 홍보하려고 이제 콘텐츠 출연 같은 거 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연락 자체를 김윤석 형님 주셨고
평소에 그러니까 뭐 탑 배우로 이제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여러 분 계시지만은 평소에도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분이고 배순아 씨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를 정말 개성과 연기력과 모든 거를 가진 되게 멋진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직접 연락을 받아서 정말 좋았고 제가 그 영화 생각보다 비중이 좀 커서 좀 이건 아니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뭐 영화를 찍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러고 있을 때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장기하 씨 뭘 그렇게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하면서 영화 찍는 사람들이 이거 다 그 일을 허투루 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판을 잘 깔아주니까 장기하 씨는 그냥 재밌게 놀고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딱 하면 됩니다. 재밌게 합시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언제 김윤석 배두나와 한 작품에 출연을 정말 연기를 열심히 뭐 전공도 하시고 하신 분들도 사실 꿈만 꾸시는 경우도 많은 그런 기회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르셨을 거고 그럼 뭐 그 판단이 맞겠지 내 판단보다 그 생각으로 이제 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찍으면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연기에 대한 그러니까 연기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같이 붙는 씬은 배두나 씨랑 훨씬 많았고 배두나 씨랑은 이제 실제로 슛을 들어간 상태에서 많이 배웠지만은 이제 카메라 꺼지고 난 다음에 또 카메라 뒤에 계셨어요. 많이 모니터링 해주셨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배두나 씨랑 찍는 씬 끝나면 이제 뭐 일부러 현장에도 오셨으니까 아니 인천 가고 막 이랬을 때도 회에다가 소주 하지 뭐 해서 그렇게 셋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끝나면 이제 그러면 너무 재밌으세요. 두 분 다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윤서 형님이 그때 그 정원이가 그 더팬이라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1등에서 명동 콜링이 되게 그 인기가 많던 그쯤이었어가지고 이거 머리 올백하고 나오던 그때쯤이었고 김효석 형님이 그 명동 콜링 너무 좋아하고 계셨어요. 카더가든 너무 좋. 그러니까 제가 뭐 소속사에 누가 있냐 그래서 누구 있다 했더니 카더가든도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그냥 그날도 뭐 이렇게 이렇게 촬영 중반쯤 회식을 하다가 카더가든도 뭐 한 카트 출연을 시키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요? 제가 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정원이도 뭘 이렇게 재밌는 기회가 있을 때 또 빼는 성격이 아니니까 뭐 카메오로 이제 하기로 하고 근데 마침 그 정원이가 나온 그 씬이 보셨다시피 거의 모든 배우님들이 다 모이는 씬이었고 실제로 촬영 순서도 극 순서랑 좀 비슷하게 촬영했어요. 그래서 좀 촬영 후반부기도 했고 그래서 끝나고 또 다 같이 또 회식을 하고 김윤석 형님 방에서 그래서 정원이가 진짜 좋아했어요. 김윤석 형님이랑 어떻게 술을 먹냐고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한 번씩 칠까요? 아시니까 저기 그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여기. 너무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가수 때
가수지만 아 여전히 가수는 나 은퇴한 거 아니야? 가수도 너무 멋있고 너무 저는 실물은 지금 처음 뵈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배우로서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역을 맡게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장르를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배우로서의 행복.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연기를 이제 그때 시트콤을 8달을 찍었고,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뭐 간자별에도 카메오로 나왔겠거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대하 드라마처럼 8달을 촬영을 했던 그 작품이에요. 한 10년 전인 건데, 그때도 그랬고 뭐 이제 바이러스도 그렇고 연기가 재밌어요. 저는 이제 연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해보면 참 여러모로 재밌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분이 들고, 그게 되게 신기하고, 왜냐면 제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막 이제 이제 이 계기로 본격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해 보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저는 뭐 음악 감독으로서 하는 작업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뭐 사실 제 직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창작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창작과 표현 범주에 다 있는 일들이라 그게 이제 우리가 언어로 다 나눠놔서 그렇지, 그게 저는 그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는 말을 재료로 이제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말이 또 연기에는 당연히 직결되는 재료이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창작과 표현이 내 업이다 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안 해보던 걸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뜻밖의 만나고 이런 것처럼, 그 택선이랑 이균 박사가 아니면 남수필이 뭐 이렇게 전혀 만날지 모르다가 만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는 길에 시트콤이 있네, 거쳐가고 영화가 있네 하고 거쳐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또 무슨 음반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앨범 내고 활동하고 공연하고 하다 보면은 또 어쩌면 또 좋은 인연이 어떤 작품과 인연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역할은 있어요. 바이러스 찍기 전부터. 무슨 뭐냐면 내부자들에서 조우진 배우님이 하셨던 그런 역할. 그러니까 직업 그냥 김연우 같은 게 직장인인데 그냥 분야가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투를 그냥 저처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여기를 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할게, 내가 그런 거를 예전부터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부자들 영화를 정말 여러 번 봤는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야,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맨 뒤에 계신 분, 네. 제가 장기하님 노래 되게 많이 듣고 좋아하는데
아까 바이러스 찍으시면서 약간 그 노래 만드는데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노래에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약간 이제 김윤석 배우님께서 뭐 이런저런 조언 많이 해주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모든 거를 다 종합하면 늘 하나의 주제로 늘 귀결이 됐었거든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연기를 할 때 너무 또박또박 말할 필요도 없고 딕션을 좋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그렇게 막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웃기는 씬일 때 코미디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되게 많이 쓰면서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 손 좀 가만히 있어라. 컷 하고 와가지고 그 손을 좀 그러죠. 많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더 하기보다는 뭘 좀 빼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 공중부양 음반을 만들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저는 어떤 미니멀리스트들을 좀 동경하고 좀 더 하기보다는 빼는 식으로 장기하 얼굴들 때도 그랬어요. 이제 앨범 하나하나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군더더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고 공중부양 음반을 만들면서는 진짜 좀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많이 빼긴 했거든요. 베이스 자체가 안 들어가고 다 한 곡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덜어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대사를 할 때 모든 말을 또박또박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밴드 시작할 때는 라이브 클럽에서 안 좋은 음향 환경도 다 뚫고 나가야 되니까 되게 또박또박 그래서 제 초기 음반일수록 되게 또박또박 발음을 하거든요. 그때 그 노래와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요새는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끔 레코딩을 들으면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했더니 이렇게 녹음이 돼 있어요. 뭔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중부양을 앞두고는 이거를 진짜로 노래다 생각하지 말고 아예 진짜 말처럼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대화할 때 다 또박또박 안 하잖아요. 진짜 리얼한 말처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고음도 안 내요. 막 이렇게 평균적으로 노래할 때는 사람이 좀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고 근데 진짜 평소에 지금 말하는 이런 말투로 그러니까 노래기 때문에 뭔가를 더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이거를 그냥 그대로 평소 느낌으로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저는 강렬하게 남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 노래를 만드는데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았고 뭐 그런 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지금? 너무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서 거기 책 가지고 계신 분. 감사합니다. 지난번 시사회 때 질문 드렸던 게 엿썰고 제 질문 드렸던 건데 오늘 영상이 올라와서 더 재밌게 봤고요.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인데 윤석 배우님이 장기하 가수를 너무 좋아했다 이 말씀 자꾸 들으니까 기하 씨의 다음 앨범이 나오게 되면 어떤 뮤비에 배우님 쓰셔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배우로서도 계속
그래서 어느 배우 소속사의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무대 인사, 기아님은 없는 무대 인사 가서 막 응원 드렸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앨범에 혹시 뮤비에 본인 출연 말고 윤석 배우님 출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 아니 조금 이렇게 이번에 홍보하러 같이 다니면서 말씀 나눠보니까 약간 본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킵해놓고 있죠. 그 어떤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것을 이렇게 킵해놓고 있다가 꼭 이 직후 앨범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모르잖아요. 오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년, 내후년에 떠오를 아이디어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도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뭐 그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라고 그 정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에서도 배우 매니지먼트를 잘 해서 뭐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네. 아, 손을 많이 드시네. 맨 앞에 계신 분 여기 제 기준에서 끝에서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장기혁 배우님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김연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감초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함에 있어서 연기 방향성을 따로 잡은 뭐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분의 연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다른 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연습한다고 해도 그건 잘 안 될 것 같았고 그냥 감자별 때도 그렇고 이제 내가 믿을 것은 내 평소 말투뿐이다. 제일 내가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제가 뭐 무슨 뭐 이병헌 배우님처럼 뭐 조은현을 연기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그냥 평소 쓰는 말투로 그냥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뭐 감독님이나 뭐 다른 배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딱히 다른 작품이나 배우님을 참고하지 않았던 거죠. 감사합니다. 그 스트라이프 입으시고 이렇게 저기 안경 쓰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영화에서 그 사랑이 바이러스랑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 그 사랑이 바이러스 같은 거라면 사실 바이러스에 걸리면 되게 아프기도 하고 결국에 나으려고 다들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바이러스에 걸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약간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는 그 장기하와 얼굴들 괜찮아요를 들으면서도 결국엔 당신이 떠날 걸 아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약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도 연결해서 약간 기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깊이 있는 질문을. 사랑이라는 바이러스에 꼭 걸려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참 마음에 와닿고 좀 좋게 느껴지긴 했어요. 이제 사랑이라는 걸 바이러스에 비유를 했다는 게 그게 되게 이제 사랑이라는 게 진짜 허망할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플 때가 많고 아니 저는 오늘 보다 보니까 진짜 뭐 그 감정은 다 잊어버린다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잊어버린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잊어버린 감정들이 좀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라는 상상조차 할 여유도 없이 그냥 뭔가 그 감정에 되게 빠져 있었던 그런 감정들조차도 몇 년 지나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새로운 뭔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참 바이러스 그 비유는 좀 좋은 비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프기도 아프고 하니까.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다 제가 매사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꼭 걸려야 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걸리게 되는 거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일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정신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감염이 또 아예 안 되고 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면역력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걸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스트라이프 옷을 제가 스트라이프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영화를 보기 전에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가수로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장기하님을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걱정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얘기를 들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예고편을 볼 때는 이걸 대체 어떻게 보지? 약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말씀하시네요. 스크린에서 보니까 실제로 연기하는 모습이 되게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얘기를 안 하셨겠죠. 그냥 손도 안 들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연기를 하시면서 이 영화 작품을 나온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진짜 잘했다 싶은 부분이 있는지랑, 그리고 이거 내가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데 조금 내가 보기에 좀 부끄럽다 혹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신 그게 순서랑 좀 비슷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만약에 다시 보신다 그러면은 계속 약간씩 느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첫 씬보다 마지막 씬이 좀 잘해요. 제 생각에. 호흡이 좀 안정돼 있고. 진짜 택선이가 처음 찾아와서 만나는 그 매장에서 만나는 그 씬이 첫 촬영이었는데 실제로 그때 정말 호흡이 떠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남들 앞에 서야 되는 경험을 할 때 평소랑 내 호흡이 다른 거를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대는 제가 익숙한데 그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조금 목소리도 약간 높게 나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티 안 났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근데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좀 아쉽죠. 만약에 이제 그거 막신까지 다 찍고 그걸 다시 한번 찍었다면 더 잘했겠다. 그 생각은 있죠. 네.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저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그게 대사가 뭐였지? 그 간호사분하고 이제 내가 누워가지고 간호사분이랑 얘기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자꾸 동료라고 하려고 하네요. 배두나 씨. 배두나 씨한테 이제 칭찬받았던 장면은 그 팔각정에서 택선아 왜 그래? 너 내가 아는 택선이가 아닌 것 같아. 그 씬 있잖아요. 너 기침 많이 했니? 이거 그거 찍고 집에 갔을 때 배두나 씨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오늘 너무 멋있게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배두나 씨한테 칭찬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뿌듯했던. 그래서 그 장면은 이제 배두나 씨가 인증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이 봤죠, 처음부터.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여기 제 굿즈를 입고 계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음악 작업을 영화에서 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인터뷰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작업실에서 영화 작업을 하셨을 때랑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어떤 경험의 차이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혀 다른 성질의 일이긴 하죠. 네. 전혀 다른 성질.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 감독 할 때가 훨씬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 연기는 진짜로 그 판을 그 윤석 형님 말씀대로 좀 잘 깔아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즐겁게 했어요. 처음에 아까 말한 제가 좀 초반 촬영 때 좀 긴장했다는 그 정도 말고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없었고, 너무 재밌게, 거의 너무 재밌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음악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두 개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제 음악 감독은 개인 싱어송라이터의 개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작업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 업무량 자체가 다르고, 보통 한마디로 조그말지 클지 모르지만 하나의 회사를 차려서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해서 분업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여러 영화를 맡아서 돌아가고 이래야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아예 혼자 시작을 했었고, 밀수는 거의 진짜 개인 작업처럼 했고,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좀 교훈을 강하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김춘추 한 명으로 해결이 될 줄 알고 조 감독 한 명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근데 뭐 음악 만들어야 되는 양은 2배라 뭐 결과적으로 더 고생했지만, 근데 반면에 정말 단기간에 배운 게 많아요. 음악을 많이 배웠죠. 돈 내고 어디 대학원을 간다 그래도 절대로 그만큼 배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의 경험과 이제 배우 경험이 이제 생겼는데, 다음 음반이 나오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정규 음반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 음반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이런 그 변화를 가져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좀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는 분, 역시 나란히 티셔츠를 입고 계세요. 네, 저
저 저번 주 무대 인사에 이어서 이번에 2회차 관람을 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보면서 오늘 느낀 게 처음에 이제 손석구 배우님이 연기하신 수필 역할 있잖아요. 사실 그 역할도 기아 배우님이 하시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나리오 보시고 다른 역할, 좀 탐나는 역할이 있으셨는지 이거 궁금하고,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두루의 백현진 배우님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혹시 백현진 배우님께서는 따로 하신 말씀이 있으실지 그거 조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시나리오를 보고는 처음에는 일단 뭐 저에게 주어진 역할조차도 안 하겠다고 처음엔 했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 욕심을 낼 여유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었고, 수필 역할은 뭐 좀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감염된, 연우는 감염은 안 됐기 때문에 일상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리액션만 하면 되는데 수필 역할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백현진 형의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이제 최근에 약간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은 이제 제가 최근에 상상실현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춘천에 그때 오셨던 분 계세요 혹시? 네, 계시면. 그때 이제 그러게 왜 그랬어라는 노래를 이제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영화 개봉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그 노래가 원래 연기를 좀 하는 노래예요.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늘 그걸 라이브를 할 때 이 관객들이 아니라 정말 누구 한 사람이 있고 내가 현관에 뭐 서 있다 라는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주 나오는 동안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왜 그랬어? 이게 하는 건데 그때 좀 그날 특히 좀 열심히 했어요, 연기를. 근데 그날 이제 백현진 형이 앞 순서로 공연을 하고 보셨는데 이제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봤는데 배우다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백현진 형한테도 또 칭찬을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기뻤던. 사실은 뭐 질문 주신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기분 좋은 일화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정도. 여기 이 피켓 세계 최고 영화 배우 장기하라는 피켓을 들고 계신 분. 여기 두 번째 줄이거든요. 저거 켜져 있나요? 그 영화 관련 질문만 꼭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10분 전이라고요? 뭔 소리야? 죄송해요. 그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영화 관련 없는 거라도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적어왔는데. 예. 적어왔거든요. 질문을 적어오셨어요? 읽으세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 그럼 어떻게 하기로? 제가 읽고 라디오처럼 사연을 보통 편하신 대로. 저는 잉크가 너무 번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갑자기 난데없이 장기하님의 팬이 되었어요. 운이 좋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란히 공연이 있어서 처음으로 장기하님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지만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그때부터 어색함이 컸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장기하님을 페스티벌과 단독 공연에서 몇 번 더 뵀는데요. 여러분 뵈니까 조금은 친해진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장기하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팬들에게 불리고 싶은 애칭 같은 거 있을까요? 이게 질문 1이고
질문 2. 이건 영화 관련이에요. 페어링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바이러스와 페어링을 한다면 추천해 주세요. 아니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뭐. 근데 이게 저마다 그 편한 호칭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오빠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자연스럽게. 아니 뭐 뭐라고요? 오빠가 좋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근데 내일 마음 바뀌면 또 아저씨라고 해도 되고 뭐 그때 또 다양하게 부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그리고 영화 바이러스와 페어링을 추천해달라. 뭐 어묵의 소주죠 뭐. 거기다가 선지 같은 그런 느낌? 맥주도 캔이 막 이렇게 쌓여 있던데. 밀맥 블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네스도 있었고. 아 막걸리다. 막걸리네 막걸리. 그 막걸리 맛있어 보이더라고. 손가락을 담그니까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 염혜란 배우님의 손가락에 담긴 막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갈게요. 그리고 또 좀 뒤에 계신 분, 맨 뒤에 저 커플석인데 같이 오신 거 맞죠? 두 분 다는 좀 그렇고 알아서 정해주세요. 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칠맛이 느껴졌던 게 장기하 배우님의 일단 명연기에 감칠맛을 많이 느꼈고 부가적으로 이제 음향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음향 감독의 이병우 음악 감독님이 참여하셨던 음악 감독님으로 네.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혹시 이번 영화 제작을 하시면서 이병우 음악 감독님께 받은 참고사항이랄지 혹은 에피소드 같은 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뭐 전혀 없습니다. 별 일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맨 처음 리딩 뒤풀이 때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년 전이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쪽에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 하늘색 옷 입으신 이렇게 디테일 있는 하늘색 옷. 저기 손 들어주세요. 네. 하늘색이라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요새는 예. 하늘이 여러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저도 진짜 팬이고요. 그 작가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배우로도 이제 이렇게 하셨고 가수로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뭔가 가장 꽂힌 뭔가 작업의 결 같은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글을 적는 게 요즘에는 재밌으실 수도 있고 네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올해의 저의 가장 주된 그 일상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솔로 1집이죠. 네, 1집 가수가 한번 돼보려고 음반을 만들고 있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풀 랭스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그걸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기 직전 제 나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로서 연초에는 피아노를 좀 쳤어요. 체르니를 쳤어요.
제가 피아노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음계와 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는 어느 정도 있는데, 자 D-7 플랫 5를 짚으시오 하면은 자 레부터 이렇게 이 정도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뭐 피아노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처럼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이다가 그게 조금 늘어서 남 앞에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좀 늘었어요. 그 피아노 치고 이제 제가 이 국소성 이 긴장증이라는 손에 좀 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나가지고 이제 기타도 치고 기타도 오랜만에 연초에 많이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리고 음악도 클래식 음악 좀 들어보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또 좀 환기가 되고 조금 음악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좀 달라져서 약간씩 뭐 그런 것들이 요새 가장 주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만드는 거. 여기 검정색 후디 입으신 분 머리 묶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원래 이거 굿즈를 입고 왔는데 하기장기야 네, 굿즈네요. 네. 등판이 안 보여서 제가 학원을 빼고 여기를 와서 영화를 봤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다행이네. 학원까지. 그리고 제 질문은 이제 감자별 때 장률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때 또 다른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전보다 좀 더 발전되었다고 느끼시는지가 궁금하고 뭔가 전보다 연기력이 상승되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중에 더 고난도 작품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으신지.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감자볼 때보다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퇴보했다고 느끼신 분도 계시겠죠. 여기 중에서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모로 감자볼 하면서도 배운 게 있고 바이러스 찍으면서도 실시간으로 좀 배운 것들이 있어서 좀 늘은 것 같고요. 네, 감자별 때를 보면 그때는 나 자연스럽다 생각했는데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더 그런 사람을 하려고 좀 했던 하고 좀 너무 느리게 얘기하고 좀 약간 컨셉추얼하게 좀 접근했던 또 시트콤이니까 또 그래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도전해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자들의 좋으신 그 역할 같은 그러니까 악역이 뭔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나쁜 얘기를 한다 생각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거기 그 손목에 이렇게 머리띠 네, 안녕하세요. 전 옆에 친구 덕분에 오늘 와서 보게 됐는데 오늘 정말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러스에 나오는 연우가 뭔가 장기하님 성격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됐는데 평온하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감독님이 장기하 배우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 만약에 장기하님이 진짜 실제로 연우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연우처럼 행동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연우가 평온했나요? 조금 평온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제일 맞는 건가.
공기로는 가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저는 갑니다. 이런 순간에 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점이 저도 좀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 일단 생각을 하자. 내가 뭐 누가 막 열받는 말을 해도 자 화낼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하자. 그러다가 또 화낼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연호가 정신 차리고 인권에 문제가 있네 하고 이제 자기 아는 친구를 그러니까 검사예요. 네, 황재열 배우가 연기한 용만이한테 전화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소설 원작이라서 연호는 뭐 소설 단계에서 있었던 캐릭터고 뭐 저를 생각하면서 쓰신 거는 전혀 아니고 감자별 때 그 장률은 저를 생각하면서 쓰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연호는 뭐 그렇진 않고 뭐 또 있었나요 질문이? 예, 다 됐나요? 연우라면 혹시 어떻게 똑같이 행동하실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정신 차리자. 나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죽을 수도 있는데 속으로 생각 많이 하고 행동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쉬우니까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두 번째 줄 죄송해요. 여기 세 분이 다 드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공중부양 티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공중부양 다양한 티를 이렇게. 지금 공연이 지읒 기역 히읗 하기장 기야 나란히 공중부양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밀수 제비도 갔었고 베테랑 2 제비도 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왔는데요. 다 출석하셨네요. 저도 개봉날 처음 보고 오늘 두 번째로 봤는데 오늘이 더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더럽네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인데 최애 장면 궁금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정규 앨범 언제쯤 나오는지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힌트 좀 주세요. 네. 되게 마지막 질문에 되게 적합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최애 장면. 그러니까 최애 장면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금 잘한 것 같은 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과 배두나 씨한테 칭찬받은 그 장면 사이에 사실은 그게 박빙인데 그래도 이제 요거보다는 그래도 대사도 많고 내가 아는 탁선이가 아닌 것 같아. 그 장면 팔각정 장면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라? 제가 나오고 그러게요. 그거를 제가 계속 너무 제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많은데 약간 배두나 씨가 이렇게 택선이가 이윤 박사한테 이렇게 안아줘라고 하는데 그냥 쓱 갈 때 약간 거기가 배두나 씨가 진짜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귀엽게 나온 장면이 엄청 많은데 거기가 좀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좀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카더 가더니 나오는 장면. 정말 얼굴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다 차게 찍어주셨더라고요. 한 방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음반은 아까 뭐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이렇게 영화 이제 배우로서의 경험과 음악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은데 이제 배운 거를 내 작업에 다 써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 것도 사실은 그 공중부양 저기 티셔츠를 입고 오셨지만 그때 공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제가 했던 공연이 적어도 저는 누가 그런 공연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저 자신도 당연히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공연이었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렸지만은 다 해놓고 났을 때 정말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음반에 조금 그렇게 해보지 않은 어떤 그 방식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말씀드리면 안 되죠. 이게 나중에 나왔을 때 그렇구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사실.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건데 나중에 나와서 보면 미쳤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작년부터 진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 올해 안에는 못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막 안 하고 미루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매일 거의 오늘같이 뭐 따로 일이 있고 이런 날 아니면 매일 작업실 출근해서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도 뭐 생각하고 샤워하다가도 가사 생각나면 이렇게 흥얼거리다가 적고 이런 일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또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뭐 더 손 들었는데 지금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죄송스럽고 근데 그래도 뭐 제가 또 이런저런 혹시 제가 이렇게 뭐 질문도 받고 얘기하고 이런 현장에 처음 와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저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시다 보면 잊을만 하면 이런 자리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나란히 티셔츠 입고 오셨지만 그 공연 때도 매회 질문을 하시라고 해서 질문 받았었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친구들은 이제 잊을만 한 번씩 봐야죠. 오늘도 얼굴 봐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사실 뭐 저마다 또 취향이 많이 안 맞는 영화였을 수도 있는데 또 와서 또 일부러 봐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반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빨리 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배우님